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나이저사에서 나온 신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모멘텀 시리즈 중에서 모멘텀 3번, 그러니까 모멘텀 3, 뭐 M3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제 와이어리스로 되어 있는, 무선으로 되어 있는 헤드폰 모멘텀 3, 모멘텀 3, 뭐 M3 이렇게 불리우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제나이저사에서 나온 블루투스 헤드셋인데, 헤드폰인데, 이 블루투스 헤드폰 중에서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외부에 있는 소리를 또 청음할 수 있는 앰비언트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밖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헤드폰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오늘 날짜로 이제 공개가 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사실은 제나이저사에서 이 제품을 저한테 한 3개월 전 정도에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해서 그때 기회가 돼서 이 제품에 대해 듣고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만 받은 건 아니고 신제품들이라든지 제나이저가 실질적으로 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한 열 몇 가지, 한 20가지 가까이를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장점과 단점을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제품들 중에서 제가 좀 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일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봤는데도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오늘이 돼서야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제품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나이저에서 갖고 있는 약간 앤틱스러운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있는 와이어리스 제품입니다. 다른 경쟁사, 이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있는 경쟁사 제품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그 제품들을 보게 되면 그 제품들의 이런 외관 피니쉬는 약간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돼서 조금은 디자인이 좀 세련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만져보거나 써보거나 하게 되면 조금 장난감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사실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약간 뭐 견고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싸 보이는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이 신제품으로 나와 있는 이제 모멘텀 3번 시리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탈 재질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메탈 재질이 정말로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약간 클래식하게 와이어도 바깥으로 이렇게 빼놓도록 해놨고 여기를 일부러 이런 모양의 약간 앤틱스러운 모양의 메탈 재질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깔끔한 플라스틱이지만 좀 깔끔하게 디자인이 떨어져 있는 경쟁장 이 제품과 하고 있는 뭐 소니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보스라든지 이런 제품들 가게 되면 디자인적인 것들은 되게 다르거든요. 하지만 그 디자인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제 딸 같은 경우는 소니에 나오는 그 제품 같은 경우 디자인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그 제품들 리뷰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제품 너무 좋아해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좋아하지만 제 딸은 그걸 좋아한다는 걸 봤을 때에는 디자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에는 이제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스태치가 이렇게 쫙 되어 있으면서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쪽은 좀 푹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헤드셋 같은 거는 온이어가 아니라 오버이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 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귀를 완벽하게 다 가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쓰면 지금도 음악이 바로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는데 쓰기만 하면 알아서 커넥팅이 되고 기존에 듣고 있던 음악이 바로 재생이 되게 되어 있고요. 벗으면 바로 플레이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플레이가 나왔던 것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외형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높낮이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슬라이드 형태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높낮이, 귀의 길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게 되면 파워 오프라고 딱 소리가 나고 접히면서 이게 보관하기 쉽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는 순간에 알아서 파워가 지금 켜지는 거. 네. 그리고 켜지자마자 블루투스는 자동으로 커넥트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고요. 특히 스위치 부분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 뒤쪽으로 해서 오른손 엄지로 다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오른손 엄지로 이런 스위치들을 다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써서 오른손에 잡히는 데에서 딱딱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으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네. 뭐 이 제품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소개를 하겠지만 저는 뭐 제 채널 특성상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장점은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낀 거는 블루투스, 특히 파워드 버전으로 돼서 여기서 재생되는 블루투스 헤드폰인데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정말로 제가 이런 류의 헤드셋을 들으면서 이 정도로 노이즈가 없는 애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제가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또 지금 테스트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제품들과 들어봤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은 노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노이즈, 히즈 노이즈가 없어요.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가 스탑이 됐을 때나 어느 순간도 노이즈가 없어요. 네.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노이즈를 이제 마스킹 하듯이 뭐 이렇게 좀 게이트 같은 걸로 잡아놓고 있다가 플레이 될 때 탁 나오고 플레이가 꺼지면 살짝 노이즈 들린 다음에 싹 꺼지고 이런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아예 노이즈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뽑은 제 장점은 노이즈가 없다라는 거, 아주 낮은 노이즈 플로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은요, 최근에 제가 제나이저 제품들 많이 들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나이저 제품들은 뭐 베이스가 많고 뭐 쿵쾅거리고 약간 그런 소리로 생각하는데, 제가 제나이저 제품을 최근에 아주 다양하게 다 들어봤는데 제나이저가 무조건 베이스가 많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나이저 제품 듣고선 제나이저는 고음이 많잖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고음이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나이저 제품은 제품군에 따라서 어떤 제품들은 저음이 좀 많고 어떤 제품들은 고음이 좀 많고 어떤 제품들은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그래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런 EQ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톤 밸런스가 정말 잘 맞춰져 있습니다. 아주 잘 맞춰져 있는데, 그 기준,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톤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느냐, 요새 현대 음악에 잘 맞는 그런 톤 밸런스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고음이 많지도 그렇다고 저음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요새 음악들, 킥 베이스들이 좀 강조되는 약간의 모던한 음악들에서는 사실 킥과 베이스가 잘 들리려면 중음역대와 저음역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나와야 됩니다. 예. 그 저음역과 중음역대가 타이트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 톤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서도 고음에 그런 디테일함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그 중역과 저역을 좀 강조를 하거나 중역과 저역이 좀 잘 나오는 헤드셋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소리 때문에 고음이 안 들려요. 네, 고음이 안 들리는 단점이 있는데, 이 모멘텀 3번 시리즈, 모멘텀 3 같은 거, M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음과 저역의 그런 펀치 있으면서 다이나믹한 소리가 잘 재생되면서도 고음이 살아있어요. 고음이 잘 살아있고 그 고음이 전혀 과하지가 않아요. 전혀 과하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역과 이제 중역을 특히 저역을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 막 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답답한 소리 나지 않아? 그래서 고음을 많이 들어 올려요. 근데 그 고음을 들어 올렸을 때 고음의 디테일을 사는 게 아니라 고음의 레벨만 들어 올려서 귀가 약간 좀 거칠게 들고, 그 하쉬하다는 표현하죠. 고음이 약간 하쉬하게 들리는 약간 그런 소리들을 많이 재생을 해내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음, 중음, 저음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은 상태에서도 중역과 저역이 아주 살짝 많잖아요. 아주 살짝 많은 편이거든요. 중역과 저역이 아주 살짝 많은 편인데, 그 중역과 저역이 살짝 많으면서 그 소리 때문에 고음이 묻히지가 않아요. 고음이 그대로 잘 살아있고 그 고음에 대한 표현이 아주 부드럽고 귀에 거칠지 않게 깨끗하게 표현된다는 게 이 제품의 톤 밸런스 상태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뽑은 장점은 이 톤 밸런스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해서, 이 톤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이걸로 청취를 해봤는데, 정말로 킥 베이스가 살아있는 음악에는 진짜 잘 맞아요. 예를 들면 모던한 이제 락 스타일의 음악에도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일반 팝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가요, K-팝 같은 경우, K-팝이 굉장히 잘 맞아요. K-팝도 굉장히 잘 맞고, 거기에서 좀 베이스가 살아있는 EDM 음악 같은 거 들었을 때도 아주 잘 맞아요. EDM 음악에도 굉장히 잘 맞고, 크게 들었을 때도 그렇게 부담 없는 그런 좋은 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 맞는 음악, 안 맞는 음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올 어라운드로 잘 쓸 수 있는 톤 밸런스를 갖고 있는 제품이고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저음이 조금 너무 많은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분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 제품이 저음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톤 밸런스가 아주 잘 맞춰져 있는데 중역과 저역이 아주 살짝 요만큼 아주 살짝 높다는 건데 그 살짝 높음이 요새 나오는 팝이라든지 킥베이스가 살아있는 음악이라든지 EDM이라든지 요새 나오는 이런 파퓰러 뮤직에 아주 잘 맞는 모던한 사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으로 뽑는 것은 이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음질입니다. 제가 다른 제품들도 리뷰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노이즈 캔슬링 있는 것들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 그런 애들도 사실은 이 전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리뷰도 제가 봐보고 사전에 좀 그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는 순간에 음질이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 그런 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런 리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들을 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는 순간에 음질의 변화를 좀 들어봤는데 액티브 노이즈가 들어가는 순간에 음질의 변화가 크지 않았어요. 거의 못 느낄 정도였어요. 단지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이것을 차이로 둘게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니까 노이즈를 잡아주면서 중역대, 저역대 소리, 아주 딥저음은 제거를 못합니다. 중역부터 저역대 소리를 제거를 해주는데 그 제거를 하면서 아주 딥저음을 제거를 좀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들리냐면 저음이 조금 더 많게 들려요. 그러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키는 순간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톤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저역이 조금 더 올라갔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생기다 보니까 그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해서 아까 좀 잘 안 들렸던 저역의 소리들이 조금 더 들리는 느낌? 그래서 특히 딥저음의 소리들이 조금 더 들리는 느낌들을 좀 받아요.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다고 해서 음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뽑는 것은 제가 세 번째 장점 뽑는 거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을 때 음질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세 번째 장점을 뽑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점은요. 제가 뽑는 것은 이쪽에 있는 이 스위치들의 장점으로 둘게요. 자, 이 스위치들의 장점을 제가 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비슷한 류의 헤드폰, 이어폰들을 썼을 때 제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었어요. 특히 이어폰, 터치로 되어 있는 이어폰들에서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키거나 또는 외부 소리가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얘를 터치를 2번 한다든지 1번 한다든지 몇 번 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뀌는 건데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잘 안 되는 경우들 봤고 헤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헤드폰도 터치가 별로 없는 애들은 이게 다른 하나의 버튼 갖고 2번 누르냐 3번 누르냐 이런 거 갖고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키고 끄고 또 트랜스페런트 기능이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소리가 들어오는 기능을 키고 끄고 하는 버튼들이 조금 메케니컬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얘는 메케니컬하게 딱 돼놨어요. 그래서 일부 버튼은 그냥 버튼으로 해놨는데 특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키거나 그 다음에 끄는 거는 그냥 메케니컬 스위치로 해놨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위치로 해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손으로 이게 내가 켜있구나 꺼있구나가 느껴져요. 다른 제품 같은 경우 눌렀을 때 노이즈 캔슬링 on, 노이즈 캔슬링 off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손가락 위치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올리면 꺼지고 딱 하면 켜지고 한 번 더 내리면 트랜스페런트라서 밖에 소리 유입되는 기능까지 다 되게 돼 있어. 저는 이 메케니컬한 버튼이 다른 분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런 제품들을 좀 리뷰를 해보면서 써보고 실제 제가 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 안에 써보니까 메케니컬 버튼이 나와 있는 게 훨씬 사용하기가 편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그거를 네 번째 장점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점으로는요, 앰비언트 소리예요. 네. 앰비언트 소리라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을 킨 상태에서 밖에 있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앰비언트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제가 쓰면서 있어 보니까 비행기에서 사용을 해보고 이동 중에도 써봤는데 비행기에서는 옆에 있는 제 아들이나 제 딸이 물어봤을 때 잠깐 딱 내려면 밖에 있는 소리 그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하게 되면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뺐을 때의 문제는 이걸 띄는 순간에 얘가 플레이가 자동으로 스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멈추고 다시 플레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하던 거를 스탑시키고
다시 플레이 할 때에는 헤드셋을 잠깐 들었다가 놨다가 하게 되면 플레이 스탑이 되면서 밖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방해를 받지 않고서 그냥 듣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하나만 살짝 내리기만 하면 밖에 있는 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앰비언트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써보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 사용을 했을 때 지하철역이 다음 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안 들리잖아요. 그때 딱 하면 밖에 소리가 들리면서 다음 역이 어디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서, 방송 나오는 거 들을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앰비언트 기능을 이제 5번째 기능으로,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장점으로 뽑는 것은 아까 잠깐 표현을 해드렸지만, 얘가 뭘 센싱을 하냐면 착용을 하고 있는지 착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쓰고 있다가 헤드셋을 벗으면 플레이되고 있던 영상이나 플레이되고 있던 음악이 그 순간 멈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폰 오니 커넥터가 나오고 음악이 바로 재생이 돼요. 지금 재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걸 이렇게 띄는 순간, 한쪽을 띄는 순간에 재생이 멈추면서 플레이도 멈추고요. 다시 쓰게 되면 다시 플레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귀가 센싱이 이제 센서가 달려 있어서 내가 착용을 하고 있는지 착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얘가 분석을 해서 플레이를 스탑을 해주고 플레이 해주는 기능이 들어있던 것이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도 여러분들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단점 들어갑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꼭 주고 싶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하고 싶었어요. 보통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요.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단점은 없는 건 아닌데, 단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이 제품에 대해서 아주 큰 단점도 있습니다. 네. 큰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외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 단점을 사는 것은 케이스예요. 이게 사실 고급 헤드폰이고, 이 고급 헤드폰 같은 경우는 보통 사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케이스가 따라 나오는데, 케이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쭈그러져 있는 케이스 보이시죠?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나오는 쭈그러져 있는 케이스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원형으로 해서 케이스가 당기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좀 싼 티가 나요. 물론 이렇게 해서 케이스에 잘 들어가게 돼 있고, 뭐 넣기 편하고 좀 보관하기 편하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보호가 잘 되는 그런 모양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수납하기가 좀 편하다? 가방에 넣기 편하다? 뭐 이런 장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 치고는 조금 너무 싼 티가 난다라는 거. 그 케이스가 조금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정서에는 조금 안 맞는다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이 케이스의 이 천 재질은요, 이 기존에 있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에서 쓰는 천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도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제 앞으로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이 같은 천 재질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들어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 케이스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단점으로 뽑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고가인 편인데 그걸 치면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음압 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점으로 뽑으시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봅니다. 사실은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헤드셋을 쓰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외부 소음을 차단을 해서 내가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용한 환경에서 음악을 굳이 크게 듣지 않아도 충분하게 음악 감상을 잘 할 수 있다는 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갖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음악을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크게 듣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막 들을 때 와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듣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걸 썼을 때에는 좀 작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유럽 규정에 맞춰서 어느 음압까지만 딱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 음압이면 충분해 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음압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하게 크게 듣는 소리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좀 작아서 이것 때문에 뭐 이걸 더 음압을 높이느니 뭐 이런 분들 생각보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굉장히 크게 듣는다, 음악을 굉장히 크게 듣는다 하시는 분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 두 번째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 가장 크나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인데, 이것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큰 단점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인데도 불구하고 경쟁 제품이라 하면 뭐 소니나 보쉬 제품이겠죠. 그거보다는 확실히 캔슬링이 적게 돼요. 네, 청감상에서는 한 10dB에서 15dB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경쟁 제품 뭐 소니 이런 것들 들어보게 되면 소니는 진짜 막 급격하게 줄어요. 막 한 30dB 이상 확 주는 듯한 느낌이 들을 정도로 25dB 이상 확실하게 줄 거예요. 소니 같은 제품은. 그래서 밖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이 확 준다라는 거가 느껴집니다.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되면 비행기에서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되면 비행기에서 저음이 후 하는 소리가 계속 있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듣다 보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적응을 하니까. 하고 있는데 얘를 딱 키는 순간에 그 저음들만 싹 사라져요. 그리고 중역하고 고역이 남아있어요. 네. 중역하고 좀 고역이 남아있어서 옆에서 하는 소리가요. 오히려 더 깨끗하게 잘 들려요. 비행기 엔진에서 나는 부웅거리는 소리는 싹 사라져요. 비행기 엔진에서 나는 부웅거리는 소리는 싹 사라지지만 반면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굉장히 좀 깨끗하게 들려요. 네. 그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단점으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이 아직까지는 뭐 경쟁 제품만큼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뽑겠고요. 대신에 경쟁 제품이 또 갖고 있는 단점도 있어요. 그 노이즈 캔슬링 그렇게 많이 함으로써 약간 인위적인 느낌 때문에 굉장히 멀미가 나거든요. 경쟁 제품은. 이제 저는 약간 좀 그 오래 못 써요. 그 노이즈 캔슬링 키우고 좀 너무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어색한 것도 있고 굉장히 저음역의 그 잘못되어 있는 밸런스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지럽게 느껴졌어요.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대신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한 10에서 15dB 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청감상에서 그렇거든요. 10에서 15dB 밖에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울렁거림, 어지러움증은 없어요. 네. 없다? 적어요. 네, 적다고 표현할게요. 없지는 않지만 아주 적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고선 있어도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계속 켜놓고 있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노이즈 캔슬링은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자면 단점에 들어가는 거죠. 경쟁 제품에 비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제품, 네, 모멘텀 와이어리스 3번 제품, 3 제품을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3개월 전에 다 리뷰를 했었지만 기다렸거든요. 이때를 기다려서 이때는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 드려야겠다. 오늘과 같이 이 제품도 소개한 것처럼 장점이 더 많고 단점이 좀 적은 거여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다고 여기서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소개해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다면 맞는 거라면 제가 설명드린 것이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라면 구매하셔도 된다. 추천해드릴 만하다는 것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나이저 제품 중에서 그 첫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제품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이제 막 출시가 됐으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앱도 있어요. 앱도 있어서 EQ도 조정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들 다 같이 따라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렸고요. 대신에 제가 뽑았던 음질적인 면에서의 장점들과 단점들, 그 다음 기능적인 면에서의 장점들과 단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여러분들 많은 참고하시고 이 제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이론 시간, 뭐 재밌는 이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서 좀 더 재미있게 제 채널을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